Mythen und ihre Lügen, schreibt Dr. Martin Luther, die Juden seien ein Schlangengezücht, man soll ihre Synagogen niederbrennen, man soll sie vernichten. היה יום כיפור ויהודים לא רצו לאכול. הם התחילו להרוג חצי משם נשארו שם על יד הנהר. Nazism was able to thrive and prosper in Germany because of the foundation that Martin Luther had laid. The Jews are the first and the perennial enemy of the gospel for Luther. Luther is great because he was an anti-Semite. Martin Luther would be delighted the synagogues in Germany are burning. Ich finde, das kann nicht entschuldigt werde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30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군에 대해 보복공습을 가하자 시리아 정부는 벤구리온 공항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한 조치로 텔아비브에 아이언돔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군에 대해 공습을 가하자 이란 공군사령관은 이스라엘을 파괴할 결정적인 전쟁을 준비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이 이란에서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랜드브릿지를 경고하면서 시리아 내 대공망이 강화되면 이스라엘군이 이라크를 공습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가자 지구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국경장벽에서 팔레스타인인 수천 명이 시위를 벌이는 동안 이스라엘군 장교 한 명이 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스라엘군이 대응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군에 대해 공습을 가하자 이란 공군사령관은 이스라엘을 파괴할 결정적인 전쟁을 준비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21일 이스라엘군의 시리아 내 이란군 시설에 대한 공습이 있은 직후 이란 공군사령관은 이란군은 이스라엘을 사라지게 할 전쟁에 대해 인내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지즈 나시르자 데흐 이란 공군사령관은 이날 우리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질 결정적인 전쟁을 벌일 준비가 돼 있다며 젊은 조종사들이 이스라엘 멸망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에 따르면 지난주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을 촉발시킨 이란의 지대지 로켓 공격은 수개월 전에 계획됐고 시리아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이스라엘군은 다마스쿠스 인근에 있는 이란군 무기창고와 정보시설, 훈련 캠프를 공습했습니다. 이후 이란군은 이스라엘 북부로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스라엘군은 다시 시리아 내 이란군에 대한 보복 공습을 가해 이란군 12명을 포함해 2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당시 시리아군의 이스라엘 전투기에 대해 방공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에 따르면 시리아군은 수십 발의 방공미사일을 발사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시리아 방공 배터리가 공격을 당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란군과 이스라엘군 간의 교전으로 사망한 쿠두스군 12명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특수부대로 주로 해외 작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군에 대해 보복공습을 가하자 시리아 정부는 벤구리온 공항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한 조치로 텔아비브에 아이언돔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24일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정부의 벤구리온 공항 공격 협박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 중남부에 대공 시스템 추가 설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에 따르면 최근 긴장 고조에 대한 추가 조치로 대공 소속 예비군 소대가 소집돼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번 조치는 22일 유엔 주재 시리아 대사가 텔아비브 외곽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공격할 수 있다고 협박한 뒤에 나온 것입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지난주에 이스라엘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가자 지구에서도 긴장이 고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다시 가자 지구 내에서 시위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22일에는 이스라엘군 장교 1명이 저격을 당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관측소 2곳을 파괴했고 이 과정에서 하마스 대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군에 따르면 22일 밤 전투기를 동원해 가자지구 북부 하마스 시설을 추가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충돌로 카타르 지원금 1,500만 달러를 하마스에 지원하는 것을 연기시켰지만 하루 만에 안보내각 회의를 거친 후 하마스의 자금 전달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의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23일 지급되기로 한 지원금을 최종 동결했는지 지급했는지에 대한 상반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란에서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랜드 브릿지를 경고하면서 시리아 내 대공망이 강화되면 이스라엘군이 이라크를 공습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23일 최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내 이란군에 대한 공습을 진행할 때 이를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이 막지 못했지만 시리아군이 러시아제 방공미사일을 능숙히 다루고 이를 실전 배치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대공망이 약하고 정치적으로 공백이 생겨 이라크 정부가 영토 주권을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깊은 곳은 이스라엘군의 공습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시리아에 S-300 방공 시스템을 지원했지만 시리아군이 아직까지는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또 러시아는 이라크 내 정치적, 안보적 상황에 관심이 없다며 시리아 대공망이 강화되면 이란의 랜드 브릿지를 막기 위해 이라크를 더 자주 공습해야 되는 상황에 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라크 언론들은 지난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라크를 방문해 이스라엘이 이라크 내 시아파 무장단체에 대한 공습을 단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매체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라크 내 이란 목표물에 대해 이스라엘이 공습을 진행하면 미국은 이를 묵인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이라크 총선에서 친이란 성향의 파타 연합이 이라크 의회에서 48석으로 두 번째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라크 내에서 영향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연소 국회의장을 배출한 파타 연합은 수니파 무장단체 IS 격퇴에 참여한 시아파 무장단체 PMF가 전신입니다. 시아파 무장단체 PMF는 수니파 무슬림과 기독교인, 야디지족이 포함되어 있으며 반미, 반시오니즘, 민족주의적 극우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는 레바논 위성 TV 채널에 출연해 이스라엘이 2006년 이전에 만든 지하 터널을 발견했다며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예루살렘 온라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26일 레바논 위성 채널 알 마야딘 TV에 출연한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이 비밀 터널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조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스랄라는 최근 이스라엘군이 비밀 작전으로 발견 후 파괴했다고 주장한 비밀 터널 중의 일부는 10년 전 레바논군이 건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2006년 전쟁 이전에 만든 터널 일부가 늦게 발견된 것을 보고 놀랐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스랄라는 이날 TV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스라엘이 터널을 파괴하면서 헤즈볼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상이라며 터널은 이스라엘 공격 전략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가 전투기를 동원함과 동시에 4개의 터널을 통해 헤즈볼라 대원 수천 명을 갈릴리에 침투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나스랄라는 바다, 공중, 육지, 터널 중 어디로 침투할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을 겪은 뒤 레바논이 아닌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의 교전 필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마드 무구니의 헤즈볼라 군사령관은 이러한 교훈을 통해 방어 능력을 키우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갈릴리 지역을 침략한 후 점령을 목표로 정한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갈릴리 정복으로 알려진 무구니의 사령관의 해당 작전은 북한의 남침용 땅굴을 모델로 했고 헤즈볼라의 특수부대 라드완 수백 명을 갈릴리에 침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10여만 개의 미사일과 로켓을 하이파와 텔아비브, 디모나 핵시설에 발사하는 것 역시 갈릴리 정복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탄도미사일 개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탄도미사일 개발 공장은 과거 이란과 이스라엘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발견된 곳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26일 사우디아라비아 남서쪽 아라타 기지 인근에 탄도미사일 공장으로 추정되는 위성사진이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해 이란이 만약 핵을 갖게 된다면 사우디 역시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성 사진과 보도가 나오자 사우디 정부 및 대사관은 관련 사실을 묵인했습니다. 자말 카쇼기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는 예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는 이번 일로 안보 협력자인 미국과의 관계가 시험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전문가에 따르면 미사일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핵무기에 대한 관심과 연관된다며 사우디의 야심을 과소평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초기 보도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공장은 사우디 수도에서 서쪽으로 230km 떨어진 알-다와드미 마을 근처의 군사기지 내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군사기지는 2013년 디펜스 위클리가 처음으로 확인했으며 중국에서 구입해 배치한 탄도미사일 발사대 중에 하나는 이란,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